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. 특히 이 수술은 왜 수술을 안 하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도가 큰 수술이기 때문에. 키 크는 수술. 안녕하십니까. 유건정형외과 원장 임창무입니다. 오늘은 그 단지증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단지증 하면 일반 사람들은 실감이 잘 안 나죠. 발가락이 짧다. 막상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어렸을 적부터 컴플렉스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질환 중에 하나죠. 태어날 때부터 발가락 하나가 짧거나 손가락 하나가 짧게 태어나면 참 억울한 생각도 들고 남한테 말도 못하고 일반적으로 소극적이 되고 그런 거를 많이 겪어요. 단지증 환자분들이.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,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겪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지만 치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치료로서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발가락 모형인데 진짜는 아닙니다. 외고정이 달려있죠. 또 하나는 외고정이 아니고 내고정 수술이 있어요. 보통 가장 흔한 단지증은 네 번째 발가락이 짧은 거예요. 두 번째가 1번 엄지가 짧은 거. 나머지는 뭐 복합 변형이 다 있죠. 지난주에 수술하신 분은 한쪽 발가락 4개를 수술했고 반대편은 3개. 7개의 발가락을 모두 수술하시는 분이 계세요. 단지증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뭐겠어요? 발가락이 드러나는 거죠. 샌들을 신거나 해수욕장을 가거나 수영장을 가거나 남들은 잘 몰라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선뜻 그런 데를 못 나가는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죠. 자, 그러면 단지증 수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? 발가락을 언뜻 봤을 때 단지증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면 그게 목표입니다. 제가 보기에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. 아주 미세한 차이, 조그만 차이 때문에 굳이 그런 거를 꼭 길이를 맞추고자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. 남이 봤을 때, 누가 봤을 때도 이거는 조금 길이 차이가 있구나 느끼는 정도의 단지증을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. 간혹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. 다른 발가락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렇지는 못해요. 아주 100% 똑같이 만들기는 매우 힘들어요. 그렇지만 언뜻 봤을 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데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게 단지증 수술의 목표입니다. 그러면 수술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? 남자나 여자나 만 13세, 만 12세 정도면 수술하시면 돼요. 지금 단지증 수술을 제가 거의 한 1000회 이상 발가락 수술을 해드렸는데 손가락하고 그러면 좀 늦게 오시는 분이 많아요. 30대, 40대, 어떤 분들은 60대에도 오시거든요. 왜 그렇게 오래 뒀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왕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. 10대 때.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계속 컴플렉스가 되고 계속 심리적 고통만 시달리잖아요. 어릴 때 하면 뼈진도 잘 생기고 모양도 더 예뻐요. 적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 몇 개월만 고생하면 다 벗어나는 거잖아요.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이걸 외고정으로 하느냐 내고정으로 하느냐. 외고정 수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외고정 수술은 발가락의 짧은 부분을 잘라서 서서히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요거를 낫을 돌리면 뼈가 점점 늘어나거든요. 어느 정도 늘리면 멈추고 그리고 뼈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뼈가 다 생기면 외고정은 간단하게 빼고 수술을 할 때는 1박 2일, 2박 3일 정도 입원하시지만 이거를 뺄 때는 그냥 금방 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얼마나 이거를 차고 있어야 됩니까? 네 번째 발가락의 경우에는 한 3, 4개월, 엄지의 경우에는 한 4, 5개월 정도 이거를 차고 있어요. 시간이 길죠. 긴 반면에 장점도 있어요. 수술을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거, 그리고 뼈 이식을 안 해도 된다는 거, 여러 개 발가락을 한꺼번에 수술할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특수한 신발이 있거든요. 신발을 신고 자유자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수술이에요. 반면에 내고정 수술인데요. 장점은 시간이 짧아요. 외고정은 길게는 4, 5개월 정도 외고정을 차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 달 정도만 조금 불편하면 돼요. 수술 방법은 짧게 금을 내서 수술방 안에서 한 20, 30분 동안 서서히 쭉 늘리고 그리고 골반뼈를 떼서 이식을 한 다음에 내고정을 채우는 거예요. 이 골반뼈 이식이라는 게 여기서 조금 미안한데 이게 골반뼈거든요. 엄지 손톱만큼 떼어내서 늘려진 부위에 이식을 하는 건데 여기서 골반뼈를 떼어내면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?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없어요. 뼈 이식 수술하면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골반뼈 이식 수술이거든요. 굉장히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고 그리고 단지증 수술에는 뼈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골반뼈 뗀 자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. 내고정 수술도 보통 1박 2일,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고요. 내고정 하고 나서 한 달간 특수한 신발을 신고 나면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내고정 수술할 때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쉬시면 되고요. 일주일
일로부터는 붓이 빠지니까 조금씩 걸어 다닐 수는 있어요. 이 수술의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뇌고정 수술할 때 안 해도 되는 뼈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, 그리고 나중에 이 뇌고정을 빼야 된다는 거, 전신마취를 2번 하는 거죠.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재활기간이 좀 짧고 그런 장점이 있죠. 그래서 각 수술마다 장단점이 있죠. 뇌고정 수술이 뇌고정 수술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. 천천히 늘리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종합적인 만족도 면에서는 뇌고정 수술이 조금 뇌고정보다는 좀 낫다 보시면 돼요.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수술을 쭉 하다 보니까 판단을 할 때 시간만 괜찮다고 그러면 뇌고정 수술이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단지층 수술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으시면 어디 병원에서는 뇌고정 수술만 하는 병원이 있고 뇌고정 수술만 하는 병원이 있어요.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뇌고정과 외고정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쪽으로, 그리고 또 환자분의 발을 보면 이분은 뇌고정이 좀 낫겠다, 외고정이 좀 낫겠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권유를 해드려요.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단지층이라면 이제 요 중족골, 요 뼈만 짧은 게 단지층인데 어떤 분들은 앞에 뼈, 또 그 앞에 뼈가 또 짧으신 분들도 계세요. 복합적으로 복합 변형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발가락은 좀 늘리고 어느 발가락은 좀 줄이고, 그래서 늘리고 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발가락 하나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재활기간은 비슷합니다. 단지증은 어찌 보면 선천성 질환이잖아요.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 받은 억울한 질환인데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그동안 쌓여있던 그런 스트레스,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. 특히 이 수술은 왜 수술을 안 하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도가 큰 수술이기 때문에 단지층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다른 질문이나 사례,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. 단지층, 뇌부주의반증. 그 카페에 가시면 사례도 보실 수가 있고,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은 단지증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